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커피 한잔 하면서 이지하게 교정을 배우는 시간 올소 바리스타 시니어 기대경입니다. 올소 바리스타 주니어 이종국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명 교정 두 번째 네. 시간인데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고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쿠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소 바리스타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한 마지막 이벤트인데요. 베스트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뷰센과 뮤직타이거의 콜라보레이션 치약 칫솔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투명교정 초기 성공 기준과 진단적인 고려사항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나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네. 특별한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아, 특별한 커피요. 네. 잠시만. 네. 컵은 종이컵이지만 네. 지난번에는 루아 커피를 드셨죠? 아, 네. 네. 색깔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네. 좀 많이 익숙한 색깔인데. 네. 한번 드셔보시죠. 네. 달달한 맛과. 아, 이 맛이네요, 진짜. 네. 네, 오늘의 커피는 믹스 커피였습니다. 갑자기 좀 뭔가 재정상에 좀 뭔가가 있으신 건 아니시죠? 자, 믹스 커피와 함께하는 오늘의 올소 바리스타 7회를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투명교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조금은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투명교정 초기 성공 기준과 그 진단적인 팁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고 투명교정을 진행한 지가 꽤 됐는데요. 그 결과들을 이제 분석하고 또 이제 새롭게 매직얼 라인 치료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어떤 기준들을 잡아봤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초기에 이제 투명 교정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몰라 디스탈라이제이션, 이제 우리가 크라우딩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스트리핑을 한다든가, 뭐 앞공을 확장한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투명 교정에 좀 특화된 치아 이동이 이제 구치부를 좀 후방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리고 버티칼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리고 후방의 익스펜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과연 잘 되느냐 잘 되면 투명 교정 쉽다 어렵다 가능하다 어렵지만 쉽지만 또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크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랩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도 나중에 조금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크라우딩을 보게 되면 교정을 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해법을 찾게 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진단 과연 그렇죠. 뭐 상악 중절치를 어디다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비발치로 갈 수 있느냐 발치로 가느냐인데 아마 비발치로 간다면 크게 세 가지일 것 같아요. 익스펜션, 디스탈리제이션, 스트리핑. 네, 맞습니다. 세 가지. 이제 그래서 이 정도 엉클어진 정도를 보게 되면 보통 이제 발치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물론 이제 진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후방의 구치 이동, 구치의 후방 이동. 구치의 후방 이동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얼라이너에서는 구치의 후방 이동을 브라켓 교정하고는 조금 달리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7번부터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7번이 반 정도 이동했을 때 6번의 이동이 시작되고 6번이 반 정도 이동했을 때 5번, 4번, 3번,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게 반 정도라는 게 네.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어떤 치아 이동에 대한 구치부 후방 이동에 대한 한 몇 미리까지 좀 보세요. 논문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후방 구치 이동의 어떤 한계 같은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있죠. 보통 한 뭐 3, 4mm 정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상은 쉽진 않죠. 그래서 이제 7번을 3mm 뒤로 하고 네. 6
6번이 한 1.5mm 그 정도 7번이 됐을 이동했을 때, 때 6번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제 생각해봐야 할 것은 더불어서 이제 보통 작용과 반작용이 투명 규정 장치에도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후방 이제 구치가 후방으로 이동할 때 전방부에도 반작용이 이동되어지기 때문에 또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죠, 힘들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일라스틱 같은 것들을 혹은 스크루를 사용해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케이스를 보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버티컬 컨트롤입니다.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제 브라켓 규정으로 진행을 할 때는 이런 인트루전 아치와이어라든가 스크루를 이용해서 인트루전을 시키게 되죠. 물론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종국 원장님 케이스에서 스크루를 이용한 인트루전을 또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버티컬 컨트롤에는 이제 이 논문을 한번 보시면 미케니컬 컨시더레이션에 대한 고려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브라켓 규정에서 이제 적용되어지는 원리가 당연히 투명 규정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퓨어하게 하하게 전치부를 인트루전을 시키면서 구치부 쪽을 익스트루전 시키는 거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뭐 상대적인 함입이다 이런 말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이어를 쓸 때 이제 후반기 우리가 배열 후반기에 이렇게 리버스 커브가 들어가 있는 렉트 와이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네. 그러면서 전치부를 프로클리네이션을 시키면서 상대적으로 또 한 번 인투전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버티컬 컨트롤을 위해서 이제 각 제조 회사들은 이제 어태치먼트라든가 고정을 위한 어태치먼트라든가 이런 바이트램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마치 이제 우리가 고정식 장치에서 사용하는 이런 ABP 요거는 이제 기공소 보낸 겁니다. 네. 네. 아, 저번에는 직접 만드신 게 기억이 나네요. 네. 요즘에는 보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구조물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방 구치부의 어떤 익스펜전인데요. 사실은 얼라이먼트를 이용했는데 구치부 어떠신가요? 잘 익스펜전이 저는 아직은 조금은 힘이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은 항상 있어서 네, 정말 맞습니다. 뭐 저도 그러니까 확실한 이제 익스펜이 필요하다면은 네. 슈브라츠 어팔라이언스라든지 네. 마르페 맞습니다. 네, MARP를 좀 쓰고 가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요.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임상적으로는 아주 유연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발전을 해야 할 부분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어떤 세 가지 관점에서 조금 케이스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케이스에서 표현되는지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 친구는 클래스 3C 한 양태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린 대로 7번부터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가 됐을 때 6번 치아 이동을 시키고 후방으로 이동시키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전방 치아가 전방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반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스크루를 이용해서 이제 막아주면서 후방 이동을 도모하는 많이 움직였네요. 많이 움직였죠. 그럼 저희 이제 저 스크류를 환자가 이제 끼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아니, 스크류 낀데 일라스틱. 일라스틱. 네. 일라스틱을 환자가 쪼도가 저게 혹시라도 얼라이너는 안 끼고 저 고무줄만 끼면 저는 이제 사실 엄청난 반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성인 환자 위주로 이제 투명 규정 환자를 보는데요. 네. 투명 규정 장치를 낄 정도니까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놀랄 만큼 일라스틱을 잘 끼는 네. 그런 환자분들입니다. 저 정도 움직이는 정도면은 그래도 우리가 일반 그냥 교정 뭐 방법보다도 더 네, 맞습니다. 저게 지금 기간을 보면은 한 5개월 정도 된 네. 상황에서 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이동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보시면 뭐 혹시나 이제 스크루에 의해서만 이동이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스크루는 7번이 이동했을 때 이제 적용을 한 거고요. 네. 이제 7번과 좀 이따 보시겠지만 6번, 5번 이렇게 시리얼로 시퀀셜하게 이제 구치의 후방 이동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버티컬적인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디스탈라이제이션인데요.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클래스 2, 디비전 2입니다. 이때는 이제 인투전 시에도 조금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이제 그건 나중에 종국 원장님 케이스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컷아웃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클리어 버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죠? 이제 이런 레디메이드된 그런 클리어 버튼은 좀 잘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종국 원장님께 배운 방식대로
저도 뭐 다른 데서 배운 건데 네, 이렇게 이제 레진을 이용해서 세퍼레이션 링을 이용해서 이용을 해서 이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링까지 같이 붙어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네. 이게. 네. 링까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떼기 전에. 그러니까 떼기 전에. 네. 그러니까 떼는 거죠, 저게? 떼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일라스틱 걸기 위해서 링을 빼고 파란색 링을 빼고 클래스 2 일라스틱을 적용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이트 램프인데요. 타사 제품의 바이트 램프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분께도 이제 적용이 됐었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논문상에서 보면 사실은 얼라이너라고 해서 특별하진 않습니다. 이제 이것이 ABP가 적용되어지는 적응증하고 대체로 비슷하고요. 뭐 조금 이제 앵글이 좀 작다든가 이제 구치부의 맹추를 조금 도모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적응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구치부 쪽에 확연하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러면 조금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단점이 하나 있어요. 네. 네. 단점? 환자분들이 계속 음식물이 낀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처음 얼라이너 진행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걱정하시고 이제 환자분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호소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미리 네. 고지가 중요하죠, 저거는. 네. 미리 말씀을 주시면 어쨌든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과 익스펜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요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수술을 할까 말까 이제 굉장히 이제 고민을 했었던 케이스인데요. 이제 보시면 클래스 3죠. 실제로 골격적으로도 스켈레타 클래스 3인데요. 저 역시도 이제 큰맘 먹고 얼라이너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종국 원장님 말씀 주신 MARP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투명 교정 장치 익스펜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MARP를 많이 쓰는데요. 요거는 이제 조금 특별하게 얼라이너를 같이 이용을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 암들을 다 끊어내도 그래도 그죠, 유지가 네. 되기 때문에 조금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라이먼트와 좀 얼라이너와 투명 교정과 조금 궁합이 맞는 장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일라스틱을 걸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쪽도 이제 확연하게 익스펜전이 된. 그래서 이제 저 정도까지를 얼라이너가 해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쨌든 보조적인 장치들을 조금 도움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버티칼 그리고 이제 구치부 확장인데요. 이제 보시면 밭이 많이 깊죠. 밭이 깊고 크라우딩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사실은 이제 전치부를 보통은 이제 바이트 램프라고 하면 2번에서 2번까지 이렇게 ABP처럼 진행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메디컬 라인 측에서는 이제 3번과 3번에 이제 램프를 주셨어요. 그래서 크게 상관은 없지만 뭐 고려할 사항은 있긴 하지만 위에 사진과 아래 사진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나요? 네, 그래도 뭐 수직적인 변화들은 점점 이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4개월 됐는데, 네. 네, 좋네요. 그래서 보면 익스펜전도 조금 일어났고요. 이제 이건 부가적인 장치를 이용하진 않고 이제 특히 이제 구치부보다는 이제 소구치부에 익스펜전이 조금 일어났고 이제 캐나인도 조금 안정성이 좀 중요하긴 하지만 약간의 티핑을 통해서 토크의 어떤 이동을 통해서 익스펜전을 좀 했습니다. 아래도 마찬가지로 조금 익스펜전을 통해서 이제 얼라이먼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 정도 이제 확장이라든지 경과를 보인다면은 네. 그래도 우리가 예측할 만한 그래도 좋은 또 목표를 향해서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기준 사항을 저희가 이제 정해봤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면 저희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만큼 주문할 수 있고 또 처방이 왔을 때 저희가 알고 있는 만큼 또 리스폰스를 또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왔다가 이제 그 랩실과의 오고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이제 그러려면 저희가 이제 지금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랩과의 소통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음 또 어떤 진단 과정에서의 어떤 팁들 이런 것들이 좀 유용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계속
아무래도 좀 큰 이제 뭐 업체에 이제 막 의뢰를 하게 되고 네. 거기서 제작하는 게 이제 받아서 우리가 또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런 이제 고려사항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그래도 우리가 투명 교정으로 조금 좋은 치아 이동을 예측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인앤아웃과 관련된 뭐 라비오 링구얼적인 그런 치아 이동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앞뒤로 좀 삐뚤삐뚤한 경우 뭐 다른 거 다 제외하고 탁월하죠. 그냥 움직임만 봤을 때예요. 뭐 이렇게 진단이 뭐 좌우 뭐 비대칭에 뭐 크로스 바이세 뭐 클래스 뭐 3 교합이다 이런 것도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배열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앞뒤 관계는 좋다. 뭐 이제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경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 케이스 여기 이제 뭐 상악도 있지만 하악을 위주로 좀 보신다면요. 이게 이제 3개월 됐을 때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8개월 됐을 때 모습입니다. 하악만 좀 보시면 그래도 네, 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요. 물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네. 수 있고 뭐 잘 움직여진 케이스를 제가 보여드린 거긴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좀 앞뒤 움직임은 투명 교정으로 우리가 좀 잘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앞뒤 움직임, 뭐 튀어나온 치아를 넣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 전치부만 한번 보세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뭐 제가 치료한 케이스는 아닌데 앞니를 많이 넣게 되면은 평행하게 이렇게 쫙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직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전치부. 하악은 뭐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우리가 투명 교정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장치 왔으니까 계속 끼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앞뒤 움직임 좋으니까 뭐 잘 되겠지. 근데 그리고 사실 체어 사이드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잘 몰라요. 보통은 장치만 이렇게 잘 맞는지 보고 그냥 배열 정도만 보게 되는데 항상 놓치는 게 많기 때문에 사진도 잘 찍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앞뒤 움직임에 있어서는 버티컬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그래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삐뚤삐뚤한 거를 가지런하게 피는 게 가장 이제 우리가 투명 교정에서 많이 하는 치아 움직임인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앞뒤 움직임이 있고 회전 움직임이 있습니다. 회전 움직임은 제가 한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공간이 있어야 돌아가고요. 대합되는 치아가 방해가 없어야 돌아가고요. 그리고 장치가 조금은 더 진화된 약간은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소재가 적용이 된다면 돌아가고요. 게다가 어태치먼트까지 붙여져 있다면 조금 더 잘 돌아갈 수 있다. 이 4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점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경험한 걸 좀 이제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 케이스 보시면은 뭐 우리 투명 교정 뭐 잘 된다고는 분명히 들었는데 자, 이게 지금 13개월까지의 상황입니다. 보시면 요거 그냥 봤을 때 뭐 한 6개월이면 펴지겠지 했는데 제가 이건 되게 옛날에 한 케이스예요. 근데 지금 13개월째 보면은 여전히 안 펴졌어요. 저 이제 푸시로만 한 거죠. 네. 어태치먼트 없이.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투명 교정 안 해. 얘는 효과도 없어. 이런 생각부터 먼저 갖게 되고 불신이 쌓이고 이제 계속 치료에 대해서 이제 사실 왜 안 움직이든지 한 번 더 체크하고 이제 분명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는 굉장히 바이트가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래 긴밀한 딥하기도 하고요. 긴밀하기 때문에 학 전치가 계속 막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돌릴 때. 그래서 일단 대합치와 관련된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보면은 링걸도 보면은 좀 마모도 좀 있고 이런 환자들이 잘 안 돌아가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하악과 관련된 고려사항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잘 캐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환자는 입을 대부분 벌리고 있고 우리는 장치만 잘 맞는지 잘 펴졌는지만 보지 이게 왜 안 돌아갔는지를 잘 안 보게 되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대합치 보고 그리고 이런 이제 공간들이 일단 있어줘야 되고 뭔가 이렇게 공간이 없을 때는 좀 덜 돌아간다 이제 그런 이제 좀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끝내긴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컨트롤 할 때 아까 4가지를 좀 고려하셔야 되고 자, 이 경우를 보면은 2달 만에도 굉장히 또 잘 돌아갈 수 있는데 이 환자는
공간을 확실히 마련을 했고 그리고 대합되는 치아에 방해가 없었고요. 그리고 스트리핑도 아무튼 적절하게 됐고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매직 얼라인으로 한 케이스인데 예전보다는 조금 더 치아를 잡아주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꼭 매직 얼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장치들의 소재들은 치아를 좀 더 감싸주고 그 치아가 그 틀이 갖고 있는 모양들이 좀 지속적으로 전달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로테이션 컨트롤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우리 임상에서. 하악은 치아가 작기 때문에 잘 안 돌아갑니다. 자, 이 환자 보시면 열심히 2개월째 셋업이 다 됐어요. 원래는 얼라인이 그 얼라이너의 그 모양이 가지런한 모양인데 안 펴집니다.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태치먼트를 하나 붙여서 피니까 요랬던 치아가 이렇게 펴지는 양상을 보였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그냥 굳이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대합되는 거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고 이제 소재적인 부분들 장치에 그리고 이제 어태치먼트까지 고려를 하신다면은 이제 그 로테이션 컨트롤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더 좋아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네. 이만큼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즌 2에서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데이 세미나에서 네, 왜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 그리고 하나만 또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뭐 투명 교정 전반적인 거에 또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투명 교정 장치를 끼는 거기 때문에 특정 치아가 함입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런 로테이션 컨트롤 할 때는 잘 안 돌아가는 치아를 무리하게 힘을 주게 되면은 오히려 함입이 돼서 맞습니다. 중절치가 이렇게 이 높이가 틀려지는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체어 사이드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 그래도 우리가 좋은 경과로 좀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환자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케이스가 우리가 겨우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거가 좀 이제 싫으신 거예요, 환자분은. 그래서 어태치먼트를 이렇게 달고 더 돌렸어요. 요거 이제 요 치아는 디스탈 인을 더 시키는 거죠. 디스탈 인을 더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한 1, 2주 만에 버티칼적으로 확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차이가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임상에서 은근히 잘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1, 2주 만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고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부분 교정 장치를 잠시 붙였다가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런 함입과 관련된 그런 이슈는 꼭 환자분 오실 때마다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이제 뭐 부분 교정 장치랑 콜라보를 해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투명 교정이랑 같이 좀 피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것도 이제 뭐 이런 케이스가 부분 교정으로 또 가능하고 투명 교정으로도 뭐 가능할 수 있는데 뭐 환자분은 부분 교정을 택하셨어요. 근데 부분 교정 하다가 이렇게 이제 앞뒤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고 그럴 때 또 투명 교정을 써서 그런 앞뒤 차이를 조절을 또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좀 콜라보를 좀 듀얼로 많이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네.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것도 좀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은 잘 이렇게 안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런 엑시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좀 그런 반작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축 조절에 있어서 같이 이제 좀 콜라보하면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교정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환자분이 이제 고쳐달라. 네. 근데 투명 교정으로 아무리 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고쳐졌는데 제가 이제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게 나이타이 와이어고요. 제가 요거와 관련돼서는 데놀 사이트에다가 영상을 하나 올려놨어요. 아마 여기 밑에 여기 하나 올려주실 거예요. 올려주실 거죠? 네, 여기 네. 여기다. 네. 그래서 그 영상 참고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너무 안 움직이는 치아, 정말 뭐 한 1, 2도, 한 5도 정도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이타이 와이어를 위치를 시킵니다. 뭐 밴딩을 조금 뭐 들어가도 뭐 괜찮아요. 그 다음에 레진을 붙이게 돼요. 치면에다가 대신에 이 와이어에다가는 바세린을 바르게 됩니다. 바세린을 발라서
레진을 본딩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레진이 마치 브라켓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세린이 좀 씻겨 나가니까 와이어가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왔다 갔다 하는 와이어를 밀착을 해서 본딩을 시켜버리면 나름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그러면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상적인 팁을 드리는 거예요. 투명 교정으로 해도 아무리 안 들어가는 치아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이렇게 얇은 나이타이 와이어, 이 나이타이 와이어는 012 나이타이거든요. 012 나이타이로 뭐 이런 뭐 밴딩이 영구적으로 또 밴딩이 되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거 리테이너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는 그 한번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보여주셨던 이제 이런 그 수직 조절 굉장히 잘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이제 스크류도 이용을 해서 뭐 이렇게 좀 당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자 이 환자가 앞니가 틀어져서 온 환자인데요. 그러면은 저 정도면은 뭐 투명 교정으로 가능하겠지라고 해서 투명 교정으로 한 4개월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지런하게 펴줬어요. 펴줬죠? 다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라 이게 고려사항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환자는 바이탈 굉장히 깊고요. 하악 전치부가 많이 솟아있는 환자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폈는데 이 유지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지 장치를 도저히 붙일 수 없는 바이트예요. 너무 깊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삐뚤삐뚤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유지 장치를 잘 붙일 수 있는 환경인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투명 교정 4개월 하고 지금 상악만 투명 교정한 건가요? 일단은 하악도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하악도 하고 있는데 네. 상악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투명 교정 4개월 장치 끼고 4년 유지 장치 꼈다 뺐다 하는 거 낄 수도 있는 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유지 장치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좋고요. 그러면 오케이. 아까 뭐 얘기를 들어보니 이거 뭐 인트루전 잘 되겠네. 그래서 2개월, 4개월 하악도 진행을 했습니다. 상악은 잘 펴졌는데 하악은 4개월 동안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아까 뭐 6개월 만에 다 조절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 투명 교정 안 해. 이거 효과도 없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그런 수도 있어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지만 왜 인트루전이 안 됐을까를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자, 이 환자의 그 하악의 이런 심피시스의 두께를 보면은 굉장히 얇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뭐 브라켓 교정이라도 인트루전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뭐 이렇게 함입과 관련된 또 그런 부분은 항상 함입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 아까 그 보여주셨던 그런 케이스들은 조금 통통한 그런 이제 뼈에, 물론 다른 또 고려 사항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고, 저거는 계속 뭐 기공소 보내고 이제 투명 교정 업체한테 계속 의뢰해도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잘 인트루전 될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하시면 그래도 투명 교정 임상에서 적용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악이든 하악이든 인트루전 시에 이제 뭐 체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진단 이런 그죠. 것들이 조금 네. 중요한 거고, 아래도 저기 그 심피시스의 고래 어떤 협착 정도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상악도 마찬가지죠. 그죠. 상악도 마찬가지죠. 상악 전체의 각도, 뭐 디비전 2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인트루전을 하다가 루트가 다 나가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고려할 거는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들만 축약해서 맞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나요? 1회,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투명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8시간에 걸쳐서 원데이 세미나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한된 어떤 정보들을 전달 드리게 돼서 이게 순기능으로 작용할지 역기능으로 작용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명 교정 장치 되게 좋은 장치다. 하지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고려치 않으면
되게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체어사이드든 진단에 있어서든 일반 교정과 마찬가지로 공부는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해줄 거야, 다 해주겠지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제 그 치료 계획부터 진행까지 적극적인 계획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보시는 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절대로 자율주행차는 아니고 운전면허는 꼭 따셔야 된다는 거. 10년 후에는 근데 네. 다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 저희는 은퇴해야죠. 형님은 이제 40년 차 되시니까 네. 벌써 저희가 7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다음번에는 정말로 이제 우리 일반 선생님들을 위한 앞니 부분 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믹스커피 한 잔 타 오셔서 오후 시간 전에 한번 달달하게 이제 마셔보시고 오늘 또 오후 진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투명 교정 마지막 편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